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무난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30포인트를 근접해서 1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0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를 했었고 살짝 눌려서 1198포인트, 그 전이라고 거의 동일하죠. 그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내 증시는 강보합권이고 장중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뭐 선방한 흐름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를 좀 해줬고요. 어찌됐건 이런 흐름 속에서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오늘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오늘 리노공업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았고, 또 제가 오늘 영상 올렸던 이 시젠 같은 종목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권리라가 얼마 안 남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를 정말 좀 극명하게 차별화된 그런 개별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수익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좀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보면요, 유럽 시장은 이제 개장을 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거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폴란드 지수를 제외하고는 다 0%대에서 상승과 하락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끝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그리고 상해 종합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 전부 플러스로 다 좀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10시 반에 열리면, 오후 시간 10시 반에 열리면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갈지 좀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나스닥 100 선물이라든지 S&P 500 선물은 오늘은 조금 흐름이 플러스가 아닌 보합권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정부 채권을 통해서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거의 데일리로 제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금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미국 시장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0.57% 전일 대비 하락을 해서 1.5%대입니다. 상당히 괜찮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간헐적으로 이 채권 금리 말씀을 드릴 때 1.7% 정도가 넘어가서 그게 상당히 좀 리스키하다,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1.6% 언더라는 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수준의 이 부담이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관 의무 보유 물량이 4.1%가 내일 풀린다라는 점이죠. 이게 311만 주가 이제 오늘 풀렸습니다. 풀린다라는 것이 그냥 어쨌든 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까요?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 그런데 풀렸습니까? 그래서 밀렸습니까? 오늘 안 밀렸죠. 오늘 바이오사이언스가 오히려 6.44% 상승했습니다. 매동으로 보면 기관의 물량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기관에서 많이 밀렸다라기보단 오히려 외국인들이 70억 순매수해주면서 상당히 개인과 동시에 들어 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아울러서 기금이 무려 328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상당히 좀 이 바이오사이언스는 중장기적으로 담아가려고 하는 흐름이 있다. 이 부분이 참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해서 이제 이 어제의 이 조선비즈의 이상빈 기자님께서 쓴 기사에 따르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확약 물량이 약 700만 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들이, 물론 기관도 뭐 들고 있다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들고 있다가 추후에 물량들을 조금 던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지금 당장 받자마자 던진다라는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뭐 케미칼도 그렇지만요. 케미칼도 그렇지만 디스커버리도
추후에 조금 더 흐름을 상승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런 이슈가 오늘 있었는데 어제 이 기사를 두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한번 보자 했는데 괜찮은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이제 공매도 재개가 5월 3일이죠. 뭐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 공매도가 전혀 없고 디스커버리와 케미칼은 조금 있는데 그런 흐름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특히 이제 공매도에 좀 타겟이 됐던 종목들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뭐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 본 확진자 수는 어제와 그리고 일주일 전과 대비해서 많이 좀 줄었습니다. 203명이 지금 3분이 확진되신 것 같고요. 오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조금 더 오늘 확진자 수가 줄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빨리 좀 줄어서 이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상을 살피면 항상 제가 지수를 보는데요. 이 코스닥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1000포인트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일 3, 4일 정도 계속적으로 빠지지 않고 올랐죠. 드디어 1030포인트까지도 찍고 밀렸고 1029포인트입니다. 순매수는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은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요. 그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금액은 약 1300억, 1400억 좀 넘는 것 같아요. 1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오늘 7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기금은 이제 완전히 코스닥을 좀 더 강하게 좀 드라이브 걸면서 사주고 있다,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3200포인트 조금 안 되네요. 하지만 뭐 저는 음봉 하나 정도, 뭐 2개 정도 맞더라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2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그리고 오늘의 그 포인트에서 가장 으뜸 공시는 개인이 3962억 순매수한 부분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좀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밀릴 것이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양봉 뽑아냈습니다. 거래량 실린 양봉이어서요, 아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이 캔들을 세워주고 나서 항상 몸통의 끝과 끝 그리고 중간 조금 더 스콥을 좁혀서 보면 한 3등분이라든지 4등분으로도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이 캔들이 몸통 끝 하단을 지켜주면서 소위 말하는 12평선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서 현재 이 거래량 약간 실린 양봉이 나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16만원대에 있는 이 갭을 좀 메우러 갈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뇌피셜 의견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정도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찍어주고 밀려도 밀리거나 상승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선 이 정도 흐름에서 상당히 좀 괜찮게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보면 지금 과매수권은 아니고요, 거의 다 왔어요. 과매수권이 과매도권에서 딱 자리를 잡고 쭉 들어 올리는 느낌이죠. 지표도 사실은 전 딱 22평선, 12평선, 52평선 정도 보고 거래량하고 이렇게 스토캐스틱 정도 수준으로 이게 과매도권인지 많이 매도가 돼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건지, 그리고 충분히 매수할 만큼 매수해서 상승 추세가 거의 끝날 무렵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물론 스토캐스틱에서 과매수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리는 건 아니에요. 상승하면서 쭉 가는 경우도 있죠. 비근한 예로 제가 디스커버리의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서 과매수권 요거보다는 케미칼이 날까요? 한번 케미칼을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과매수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뭐 그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직은 더 지표상으로도,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본 지표상으로도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누가 사고 팔았느냐인데, 기관이 이렇게 사라졌고, 외국인이 좀 사줬고 기금이 순매수를 들어와줬습니다. 그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스피의 종목인데, 코스피의 오늘 매동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사이언스는 순매수를 했다. 뭐 괜찮은 흐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좀 흐름이 괜찮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에서도 현재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4만원 14만 1,000원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뭐 저는 당연히 계속 홀딩하면서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에 갑자기 기관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 이상은요. 그런데 지표가 뭐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굳이 기관이 지금 급하게 던질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급하게 파는 것보다는 상승할 땐 좀 들고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케미칼도 1.82% 볼린저 밴드에 상단 쳐줬습니다. 과매수권에 들어왔다라는 점은 이제 상당히 매수가 많이 이루어져서 충분히 이 시세가 올라왔다, 단기적으로 그런 의미인데, 지금은 뭐 어쨌든 22평선이 밑에 바짝 깔려 있고요. 빠지더라도 저는 뭐 20만 6만원 정도 선에서 한번 좀 눌러줄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정배열이 깨지면서 완전히 추세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이 돌파해준 22평선을 지켜가면서 시세가 흐름이 좀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미칼은 조금은 이 긴 흐름으로 보시면 상승에 대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시즌 보시면요, 제가 계속 지켜보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물론 무상증자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해서 언제든 종목이라는 것은 상황이 또 바뀌면 흐름이 바뀔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케미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매동을 좀 잠시 보면 기관과 외인이 케미칼도 샀습니다. 100억 정도 샀네요. 개인만 털었고요. 긍정적인 흐름이죠. 볼린저밴드 상단에서 개인이 털었다는 것이 조금 더 흐름을 상승적으로 이어간다면, 저는 한 30만원 정도 라인까지도 1차적으로 진행이 좀 되지 않을까, 상승 추세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안착해주면서가 진짜 더 상승을 할 수 있냐 마냐의 문제지, 우선은 30만원 정도까지는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얘는 신용 현황을 좀 볼게요. 신용 잔고가 3% 정도, 아직은 뭐 전혀 이슈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흐름 괜찮기 때문에 좀 이 상황에서 굳이 빠질 것 때문에 두려워서 조금 상승 나오는데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지켜보시는 관점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커버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스커버리는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거의 얘기 안 하시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꾸준히 디스커버리에 대해서까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댓글로 보면 아드레날린 그 구독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 닉네임이 그러신데 항상 봐주시는 게 아마 많이 관심 있으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요. 뭐 이 정도 라인에서 56,000원에서 6만원 정도 이 구간에서 저는 움직이는 건 큰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떤 모멘텀이 과연 얘를 올릴 것이냐가 저는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진행이 되면 언젠가는 분명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때 과연 어떤 호재로 갈 것이냐, 저는 오히려 그게 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잔고는 뭐 신용 거의 없습니다. 1%대까지 떨어져서 많이 털 사람들은 털었다라는 점이죠. 그렇고 순매수도 오늘 보면 외국인 한 1억 4,800만원, 기관 4,200만원 정도 거의 거래량이 많이 죽은 상태로 순매수가 들어왔다. 사실상 거의 이제 좀 그 관심에서 좀 벗어났다. 그런데도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서 안 빠진다라는 점은 나름대로 이 종목에 들어와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은 꽤 강성주주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들어오면서 기관이든 외인이든 들어와서 끌어올릴 때 충분히 주가를 매물을 갖다가 쌓여놓지 않고 던지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는 강성주주분들이 이제는 남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추후의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는 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심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다만 아직은 조금 시세가 제대로 붙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슈로 갈 것이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58,900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좀 부탁드릴게요. 제휴 컨텐츠 등록이 가능하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좋은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아직 개설하지 않으신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댓글도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유한타증권 하나만 좀 개설 부탁드리겠고,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클릭하셔서 제휴 컨텐츠에 이렇게 쩐대리 검색해 주시면 바로 좀 계좌 개설이 됩니다. 계좌 개설 해주셔서 가지고 계시면 사실은 뭐 특별히 운용을 안 하시더라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운용을 하셔서 중장기나 이런 종목들은 또 이 계좌로 또 따로 운영하신다면 더 뭐 하나의 또 다른 계좌도 사용해 보시면서 손에 맞는 MTS를 활용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후원해 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후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스마트 계좌 개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디스커버리가 빨리 반등했으면 좋겠고, 케미칼도 저는 추세는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갈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앱설치를 통해서 개설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